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의 개막전에서 K리그2 승격팀 안양에 충격패를 당하며 리그 개막부터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과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서 IC가 착공 6년 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범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교통량 분산이 기대됩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어제 11개월의 K리그 대장정을 시작하는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K리그2에서 승격한 FC 안양이었는데 답답한 경기를 끌어가던 울산은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허용하며 개막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의 개막전이 열린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모여든 축구 팬들로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울산 팬들은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온 개막전이 반갑기만 합니다.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은 꼭 올해는 더블이나 클럽 월드컵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전 상대는 지난해 K리그2 챔피언인 FC 안양. 부상으로 이탈한 조현우 등 불안 요소는 있지만 팬들은 진정한 챔피언인 울산이 안양의 우승팀의 품격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또 1등하고 올라오셔서 되게 잘하실 것 같고 또 울산 1부에서 1위 했으니까 이번에도 안양 이기고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 화이팅! 하지만 팬들의 기대는 안양의 일격을 당하며 물거품이 됐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 팀에 합류한 장신 공격수 허유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갔지만 경기 내내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후반전에는 허유를 수비수로 옮기고 외국인 공격수 야고를 투입하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지만 상대방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 K리그2 득점왕 출신인 못다에게 극장골을 허용하며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약점으로 지목된 골잡이의 부재와 선수단 조직력 문제가 개막전부터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결정력 부족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계속 이게 조금 개선이 더 돼야 되는데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11개월의 리그 대장정을 출발한 김판곤호. 개막전부터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가운데 울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군입니다. 지난 주말 울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경찰 추산 6천 명의 시민이 결집했으며 국민의힘 김기현, 박성민 의원과 함께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이 참가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는 경찰 추산 800명의 시민이 모여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과 불법 계엄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올해 첫 임시회를 연 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과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의회 규칙에 따르면 회기 중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안에 5명 이상이 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하지만 마감 시한인 지난 14일까지 징계 요구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약식 기소 여부나 벌금 수위 등을 지켜본 뒤 의장 직권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형 천상을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범서 IC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착공 6년 만인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용 편의와 교통량 분산이 기대됩니다. 이용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주군 천상정수장 인근 범서 IC 공사 현장입니다. 진출입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과 회전교차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재 공정률은 91%. 2019년 시작된 공사는 각종 악재가 겹치며 우여곡절 끝에 착공 6년 만인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살면서도 정작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장검 IC까지 돌아가야 했던 주민들은 기다린 시간이 긴 만큼 기대감도 큽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정말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게 될 거고 주민들도 많이 편안해하지 않을까?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이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해 개통과 함께 통행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IC가 개통되면 울산고속도로 본선과 연결된 4개의 다이아몬드형 램프를 통해 상하행 모든 방향으로의 진출입이 가능해집니다. 단말기를 장착한 승용차와 버스, 4.5톤 미만 화물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하이패스 IC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다 하이패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명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라 해서 자동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자기 속도대로 이제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범서 IC가 개통되면 울산 도심과 언양을 연결하며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렸던 국도 24호선의 교통량도 다소 분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이세돌 전 바둑기사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특임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오늘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이세돌 특임교수는 AI와 바둑을 융합한 연구로 교육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이세돌 교수가 AI 분야 자문과 특강, 대외 교류 활동으로 유니스트의 성과를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의 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오늘 하루 동안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시당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온산공단 유나이티드 코리아 터미널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울산해경과 국과수,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 감식에서는 유류 저장 탱크의 폭발 원인과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동 감식은 추가 폭발과 붕괴 우려 등으로 탱크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모두 옮기는 등의 안전 조치로 인해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발굴,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도 그중에 하나인데, 울산 무형문화유산 제4호인 울주 외고산 옹기협회의 외고산 옹기장도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가운데 우수 사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MBC가 만난 사람은 울주군 관광과 이민규 과장 모시고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교육, 문화, 관광 콘텐츠로 적극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의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맛을 선물하다 사업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연속 선정되었고 작년에는 전국 150건의 지자체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 사업 7건에 선정되어 국가유산 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지금 울주군 전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지원 받았나요? 또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요? 예. 총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외고산 옹기마을의 대표 문화유산인 옹기장인과 옹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옹기장인 시연, 된장 및 김장 담그기, 옹기 풍경 만들기, 전통 가마 불떼기, 도보장소와 함께하는 옹기마을 한바퀴 등 6월, 8월, 10월 옹기마을 내에서 온 가족이 함께 다채로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하셨죠? 500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분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예, 다양한 연령대의 청객이 프로그램을 즐겼는데요. 지역 문화유산인 옹기의 장류 및 김장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지루할 틈 없이 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는 반응과 함께 장인 물레시연, 옹기 공방체험, 전통 가마 불떼기는 옹기 마을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김장 체험의 경우
옹기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었는데요. 예. 1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네, 올해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서둘러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30초로 끝날 수 그러게.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목표 굉장히 더 좀 크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최근 한국 장당극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다림의 미학이 있습니다. 울주군의 외고산 옹기 역시 기다림의 맛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예. 올해 5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문화관광축제인 울산 옹기축제를 시작으로 생생국가유산 사업, 옹기마을 힐링 산책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겠지만은요. 예. 자, 시민 예.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더 해주실까요? 예. 외고산 옹기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옹기 집산지로 울산 옹기박물관, 옹기아카데미관 등 온 가족이 함께 옹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1년 365일 외고산 옹기마을에 오시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에도 외고산 옹기마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말씀만 들어도 빨리빨리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아무쪼록 그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미학 또 시간의 맛을 예.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 주시길 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바닷속은 수온이 낮아지면은 마치 눈꽃이 핀 것 같은 설경이 펼쳐집니다. 겨울을 기다려온 말미잘들이 이 더위에 숨겼던 촉수를 활짝 펼치는 건데 이준호 기자가 수심 30여 미터의 바닷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서핑 성지로 유명한 강원 양양 인구 해변 앞바다. 이곳은 강원도 북부 연안으로 위로는 38도 부근인데요. 최근 수온이 제법 떨어졌는데 무엇이 보일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심 37m에 다다르자 해저면 가득 새하얀 화원이 펼쳐집니다. 강원도 앞바다에 많이 서식하는 섬유새닐 말미잘입니다. 산처럼 솟은 안반에는 갈색 기둥마다 여러 가닥의 흰색 촉수를 화려하게 펼칩니다. 눈꽃과 산고대의 장관과 같은 풍경이 수심 30m 바닷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 하얀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마치 설악산 대청봉에 눈 온 것 같은. 말미잘 주변에는 붉은 빛깔의 탁자 볼락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이 가운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볼락은 사람을 피해 말미잘에 숨습니다. 어류 은신처가 되기도 하는 섬유새닐 말미잘은 겨울에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합니다. 하얀 촉수를 펼쳐 연체동물 유생이나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촉수 활동은 수온이 낮아야 왕성해집니다. 지금 이곳의 수온은 8도 안팎인데요.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 촉수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눈꽃을 피우는 시기가 평소보다 2에서 3주가량 늦어졌습니다. 이례적인 고수온 현상 때문입니다. 북위 37에서 38도 강원도 연안의 올해 1월 표충 수온은 12.38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도나 높습니다. 수온이 높아진 주 원인은 차가운 해수와 따뜻한 해수가 만나는 전선력이 북측으로 이동하였고 동안 난류 세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이버들이 드나드는 수심 40m 미만 강원 바닷속에서는 섬유새닐 말미잘의 설경을 3월에서 4월 초까지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쌓여가는 헌책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두가 주인이 돼서 원하는 책을 사고 팔 수 있는 책방이 문을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허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갈색 나무 선반을 촘촘하게 채운 책들이 눈에 띕니다. 일제시대 미국 창고였던 자리에 문을 연 골목의 한 책방. 동네 여느 책방과는 달리 운영 방식이 독특합니다. 누구든지 책방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책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책
책방에 있는 책장을 임대하는 방식이고요. 모든 사람이 참여하면 책의 다양성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있고요. 크고 작은 책장들은 모두 140여 개. 한 칸에 월 1,000원의 대여료를 내고 자신만의 책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6만 원 정도로 내가 책방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로 꾸며놨고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여 3주 만에 100여 명의 점주가 입점했고 현재는 모든 책장이 임대 완료됐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글귀를 새겨놨는데요. 이렇게 점주들의 개성이 담긴 책장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끼지만 안 읽은 책들을 갖다 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팔려서 돈도 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익금은 책방과 나눠 가지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도 가능합니다. 독특한 동네 책방을 보기 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섹션마다 이 사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여기에 전시된 거다 보니까 이 섹션에서 사람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오셨는지가 조금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추리하면서 보는 것도 되게 흥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사연이 어우러져 완성된 모두의 책방. 도심에 비어있던 공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울산지법 형사위 단독은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 판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30만 원 추징을, 또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75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5월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두 차례 걸쳐 B씨에게 필로폰 6g을 1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B씨는 A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가운데 3g을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울산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공공기관 9곳의 일반 정규직 채용 인원은 모두 854명으로 전년 대비 32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기관별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규직 채용 인원이 2023년 158명에서 지난해 83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울산 지역의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전환된 가운데 전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월 10일 기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0.03% 상승해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0.04%가 오르면서 58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40%가 늘어난 2,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연구 개발 1차 지원 과제를 공고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친환경 선박 분야에 1,700억 원, 선박 건조 공정 디지털 전환에 700억 원, 또 자율 운항 선박 등에 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지역기업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역 현안 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역경제 동향 보고서 정기 제공과 세미나와 포럼 공동 개최, 또 국내외 경제 동향 제공 등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은 올해 울산 지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가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11만 6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적성검사 대상자 증가로 연말에 대기 시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에 검사를 받거나 온라인 적성검사 갱신을 권장했습니다. 한편 갱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울산 지역 물 이용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누적 강수량이 1,621mm를 기록하면서 낙동강 원수 구입량이 큰 폭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20톤의 물을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 물 이용 부담금은
월 720원에서 80원으로 640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윤아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 아침 추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남하하면서 이번 주 내내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조주의보도 내려진 만큼 대기도 무척이나 건조한데요.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녹았던 눈이 낮은 기온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내륙 지역에는 빙판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2.7도, 울산이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7도, 양산이 8도에 머물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이 2.1도, 함안이 0.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과 거제가 7도, 창원이 8도가 예상됩니다. 경남 내륙 지역도 살펴보시면 진주의 현재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동해 남부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도 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급격한 온도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신사업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지원과 함께 창업의 꿈을 펼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주군에서는 2006년생 울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학업 준비를 위한 청소년 성장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하는 군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국제물류관리 및 사무행정 역량을 키워나갈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구직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성공적인 취업에 큰 뒷받침이 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